비구두적 의사소통. 구두적 의사소통은 구두적 의사소통에 대한 대체가 아니다. 대체품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이 뭘 가리키죠? 비구두적 의사소통을 가리키죠. 그것은 기능을 해야 된다. 하나의 보완제로서. 대체제가 아니라 무슨 제? 보완제로서. 뭐 하면서? serve to 뭐뭐 하는 역할을 하면서. 이제 serve to가 뭐뭐 하는 역할을 하다요. serve as가 있고요. as는 명사고입니다. serve as는 뭐뭐로서 역할을 하는 거고요. serve to 동사는 뭐뭐 하는 역할을 하다요. 그러니까 이거는 serve to 동사니까 뭐뭐 하는 역할을 하죠. 강화하는 역할을 하면서 분사구문입니다. 뭐뭐 하면서. 그 내용의 풍요, 메시지 내용의 풍요를 강화시키는 역할을 하면서. 근데 그 메시지는 뭐죠? 전달되고 있는 메시지의 내용의 풍요를 강화시키는 역할을 하면서. 비구두적 의사소통은 유용할 수 있다. 상황에서. 이제 보통 관계부사 시간 뒤에는 when이 오고요. 이후 뒤에는 why가 오는데 장소 뒤에는 where가 오고요. 좀 명확하지 않은 것들 있죠. 상황, 환경 이런 것들은 where를 씁니다. 관계부사. 그리고 무조건 where가 오는 게 아니고요. 뒤 문장이 완전해야죠. 그 상황 속에서 유용한데 어떤 상황이냐? 말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적합하지 않은 상황. 완벽하니까 관계부사 where가 맞습니다. 상황이라든가 어떤 환경 이런 것들은 일반적으로 관계부사 where가 옵니다. 상상해라. 대디아를 여기 대신학도 있죠. 네가 불편한 어떤 위치에 있는 것을 상상해라. 뭐 하는 동안? 한 개인과 이야기하는 동안. 분사구문이죠. 부대 상황을 나타냅니다. 근데 접속사가 뭐일 때? Y일 때 일반적으로 생략하지 않는다. 그 비구두적 의사소통은 도움을 준다. 이 help는 목적어나오고 목적보호 자리에 투부정사 아니면 동사원형이 오죠. 지금은 동사원형이 온 겁니다. 비구두적 의사소통은 도움을 준다. 당신이 메시지를 받도록. 잠깐만요. 그러면 이 get은 건네다 이 뜻입니다. 비구두적 의사소통은 도움을 준다. 당신이 메시지를 건네도록 그에게 또는 그녀에게 뭐 하기 위해? 너에게 약간의 시간을 주기 위해. 이때 off가 떨어져서 벗어나서 이런 뜻이죠. 대화로부터 벗어나서 뭐 하도록? 다시 편안해지도록. 또 다른 이점, 비구두적 의사소통의 또 다른 이점은 바로 그것이 제공하는 거예요. 너에게 기회를. 여기 보시면 그것이 제공한다. 너에게 기회를. 완전한 문장이 왔어요. 이 관계대명사 대시든 의문사 대시든 뒤가 불안하다고 가르쳐졌습니다. 기억납니까? 의문사 대시든 관계대명사 대시든 뒤 문장이 불안합니다. 관계대명사 대시는 불안한 거고요. 의문사 대시는 불안해 보이는 거예요. 이해가요? 관계대명사 대시는 관계대명사니까 불안하고요. 이거 볼게요. I know what you did. 이거 두 가지로 해석 다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관계대명사라고 볼게요. 그럼 해석이 어떻게 되는 거죠? 뭐뭐한 것이죠. 네. 난 알아. 네가 한 것을. 그러면 지금 두의 목적 없죠. 네. 그러니까 불완전하죠. 근데 의문사면 이게 해석이 어떻게 되죠? 무엇이죠? 난 알아. 네가 무엇을 했는지. 그러면 이것도 불안해 보이지만 의문사일 때는 네가 했다 무엇을 해서 이게 목적인 거예요. 이해가요? 네. 그러니까 불안해 보이지만 불안하지는 않다 이런 얘기야. 여튼간에 이게 관계대명사 와시든 의문사 와시든 불안해 보인다. 근데 완전하니까 완전할 때는 접속사 대시에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비구두적 의사소통의 또 다른 이점은
그것이 그 비구조적 의사소통이 제공하는 거야. 너에게 기회. opportunity 뒤에 있는 투부정사는 거의 100%입니다. 형용사적용법이야. 뭐뭐 하기 위한 기회. 뭐 하기 위한 기회? 감정이나 태도를 올바르게 표현하기 위한 기회. 비구조적 의사소통의 도움, 에이드가 뭐야? 도움이 없다면 몇 가지 측면이 있어. 너의 본성, 네이처가 뭐야? 본성과 성격의 몇 가지 측면이 있다. 대의주 대어는 조동사 바뀌었죠? 근데 너의 본성과 개성의 성격의 몇 가지 측면이 뭐냐? 충분하게 표현되지 않을 관계대명사죠. 예를 꾸며주는. 그래서 다시 그것은 구조적인 의사소통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뭐죠? 나데이 법비죠. 나데이 법비가 뭐죠? A가 아니라 B다. 그 비구조적 의사소통은 구조적 의사소통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complement, 보완한다. 보조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보충하다. 이해갔습니까? 그래서 이게 보어가 영어로 뭐라고 하는 거죠? C라고 하는 거죠. 보충하다. 주어를 보충하는 게 보어죠. 거기서 온 말입니다. 이해가셨습니까? 3번 다시 볼게요. 이거 아까 단어를 나도 헷갈려가지고 몰랐는데요. 3번에 보면 get across라는 말이 나와요. 어떤 메시지를 잘 이해시키다 이 뜻입니다. 적으세요. get across. 메시지를 잘 이해시키다. 이거는 get만 있는 게 아니고요. across to까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지를 잘 이해시키다. 이걸 외워야 돼요. 잘 나오는 단어가 아니라 저도 지금 알았는데요. 메시지를 잘 이해시키다. 비구조적 의사소통은 돕는다. 네가 메시지를 잘 이해시키도록. 누구에게? 그녀나 그에게. 뭐 하기 위해? 너에게 약간의 시간을 주기 위해. 뭐가 떨어져서? 이때 어프가 떨어져서 이때 쓰였죠. 대화와 떨어져서. 뭐 하기 위해? 다시 편안해지기 위해. 뭔가 어떤 대화를 하는데 계속 할 수 있습니까? 계속 할 수도 있겠죠. 되게 뭐 달변가라든가 이제 말을 잘하면 그럴 수도 있는데요. 이제 가다가 뭐 막힌다든지 잠깐 이제 약간 호흡을 다시 가다듬고 다시 뭔가를 정돈해서 말할 시간이 있다면 그때는 이제 구조적 의사소통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비구조적 의사소통을 통해서 약간 시간을 버는 거죠. 바디랭귀지라든가 어떤 태도 변화라든가 어떤 호흡을 가다듬는 어떤 비구조적 의사소통이 돕는다. 네가 메시지를 이해시키도록 그 또는 그녀에게 뭐 하기 위해 너에게 약간의 시간을 주기 위해 뭐로부터 그 대화로부터 다시 편해지기 위해 이 부분이 아까 해석이 좀 불완전했습니다. 다음 장으로 할게요. 지적 점소는 인정하고 있는 거야. 대디아를 접속사 대시 생략된 걸 잘 알아야 돼요. 목적으로 쓰인 어드밋의 목적으로 쓰인 접속사 대시는 잘 찾아내야 됩니다. 지적 점소는 인정한다. 대디아를. 네가 인간임을. 무슨 얘기야? 너도 그냥 인간임을. 어떤 사람이 되게 똑똑해. 근데 너무 똑똑한 걸 강조하면 이질감이 느껴져. 그 사람이 똑똑하다고 해서 무조건 이 사람들이 감탄하거나 존경하거나 숭배하는 게 아니라 그냥 또 다른 어나더 레벨이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이제 조금 감탄하고 멀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적 겸손, 약간 똑똑하지만 전문 용어를 쓰지 않는 거야. 일부러 그 사람들에 낮춰서 이제 말을 쓰는 거지. 어떻게 그런 지적 겸손은 인정하는 거야. 너도 인간임을. 그리고 네가 갖고 있는 지식에 대한 이때 to는 뭐라고 했죠? 뭐뭐에 대한이란 전치사야.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인정하는 겁니다. 이해가셨습니까? 그것은 포함한다. involve는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하는데 그것은 인정하는 것, 인정하는 것을 이게 이제 반복되는 거죠. 어드밋이 나왔기 때문에 뒤도 인정하다, recognizing 이걸 쓴 거예요. 그것은 포함한다. 인정하는 것을. 뭘 인정해? 네가 또 인식하는 또는 개인적인 편견을 포제스가 뭐죠? 소유하다죠. 소유하고 있음을 인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또 뭘 인정하죠? 이게 1번, 이게 2번이죠. 너의 뇌는 사물을 보는 경향이 있어.
그러한 방식으로. 근데 그러한 방식으로 봐서 너의 의견과 관점은 선호되어져. 다른 것보다 더 선호되어져. 이것도 서치 대수로 봐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문무해서 뭐뭐하다. 한 번 더요. 그것은 포함한다. 인정하는 것을. 네가 인식하는 또는 개인적인 편견을 지니고 있음을. 그리고 너의 뇌는 사물을 바라보는 경향이 있음을. 그러한 방식으로. 소댓이 있는 것처럼 서치댓도 있는 거야. 소댓 너무 뭐뭐해서 뭐뭐하다. 서치댓 너무 뭐뭐해서 뭐뭐하다. 그러니까 너의 뇌도 사물을 그러한 방식으로 보는 경향이 있어서 너의 의견과 관점이 선호되어져. 다른 관점보다. 이때 어부분은 뭐뭐보다 이렇게 해석하면 좋아요. 아시겠죠? be willing to 기꺼이 뭐뭐하다지. 그것은 기꺼이 작용하는 경향이 있다. 효과가 있는 경향이 있다. it은 가주, 그러면 to는 진주. 그러한 편견을 극복하는 것이 효과가 있는 경향이 있다. 아니, 기꺼이 효과가 있다. be willing to가 뭐라고 했죠? 기꺼이 뭐뭐하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그러한 편견을 극복하는 것이 기꺼이 효과가 있다. 뭐 하기 위해서? 더 객관적인 것이 되기 위해서. 그리고 정보가 갖춰진 어떤 의사결정을 만들기 위해서. 이 노트가 이제 끝까지 걸리는 거죠. 뭐 하기 위해서? 객관적이기 위해서. 그리고 정보가 갖춰진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이죠? 지적 겸손을 표출하는, 디스플레이, 전시하다라고 하면 좀 그렇고요. 표출하다라고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지적 겸손을 표출하는 사람들은 be likely to가 뭐뭐할 것 같다는데 모으니까 더 뭐뭐할 것 같다. 더 수용적인, receive가 받다고 receptive는 수용하는 이런 뜻이야. 더 수용할 것 같다. 뭐를? 학습하는 것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그 다른 사람들은 누구야? 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들. 그들은 매우 사랑받는 경향이 있고 존경받는 경향이 있다. 수동태니까 be right. 사랑받고 be respected. 존경받는 거죠. 그들은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사랑받고 존경받는 경향이 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것을 분명히 한다. 이은 무슨 목적어? 가목적어라고 했죠. 그리고 클리어가 뭐죠? 목적보호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요. 이거 지목적어죠. 뭘 분명히 해? 그들이 다른 사람이 테이블 위에 가져온 것, 다른 사람이 테이블 위에 가져온 것이라는 건 다른 사람들이 제기한 의견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그들이 소중히 하는 것을 분명히 하기 때문에 그들은 다시 그것을 분명히 하기 때문에 그것이라 하면 그들이 소중히 하는 것, 다른 사람들이 테이블 위에 가져온 것을, 즉 그들이 의견을 제시한 것을. 지적으로 겸손한 사람들은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싶어하고 뭐뭐에 개방되어 있다. 즉 정보를 발견하는 것에 개방되어 있다. 다양한 variety는 다양한이죠. 그리고 source는 출처, 정보 출처 원천이죠. 다양한 정보 출처로부터. 그들은 이때 superior to 아니면 inferior to inferior to 하면 뭐뭐보다 열등 아니고요. superior to 하면 뭐뭐보다 우월한이죠. to가 뭐뭐보다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prior to 뭐 그런 거 많이 들어봤죠. prefer to 뭐뭐보다 더 좋아하다. prefer to도 뭐뭐보다라는 뜻이고요.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게 보이거나 우월하게 느끼려고 노력하는데 흥미가 없다. 왜? 지적 겸손이 있기 때문에. 이해하셨습니까? 네. 다음이요. 사람들은 engage인 뭐뭐에 관여하다, 종사하다 이런 뜻이죠. 사람들은 전형적인 패턴, 상호작용의 정형적인 패턴에 관여한다, 종사한다. 뭐에 기초하여? 베이스는 그냥
외우세요. 뭐뭐에 기초하여. 관계에 기초하여. 그들의 역할과 다른 사람들의 역할 사이의 관계에 기초하여. 고용주는 interact with, 이건 자동사이기 때문에 with까지 같이 외워야 돼요. 직원들과 상호작용하는 것이 기대되어진다. 특정 방식으로. as 동사 주어는 as가 뭐뭐처럼 이런 뜻이에요. 의사가 환자와 상호작용하는 것처럼 이런 거겠죠. 이해하십니까? 의사가 환자와 상호관계하는 것이 기대되어지는 것처럼 해서 지금 윗줄에 있는 위에 잘 보시면요. 이거 있죠, 이거. 여기서 이 중간이 생략되어 있는 것 같아요. 잠깐만요. 도치가 일어났고요. 윗줄을 보면 여기서 위드가 있죠, 위드가. 뭐가 있어요? 위드가 있죠. 여기서 반복되는 요게 생략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위드만 있는 것 같아요. 의사가 환자와 상호작용하는 것이 기대되어지는 것처럼. 그러니까 고용주가 직원과 의사소통하는 것이 기대되어지는 것처럼 특정 방식으로 의사가 환자와 특정 방식으로 상호작용하는 것이 기대되어진다. 각각의 경우에 이건 뭐 each case라고 해야 되고요. either라고 해야 돼요. either는 무슨 뜻이냐면 둘 중 각각 이런 뜻이야. 두 가지 A란 예와 B란 예가 있었잖아 지금. 각각의 경우를 each라고 해야 되지만 두 개의 경우는 either라고 해야 됩니다. 둘 중 각각의 경우에. 이해갔습니까? 행동은 제한되어진다. 역할, 책임에 의해서. 그리고 의무에 의해서. 근데 그것들은 뭐냐? 개인의 직책과 관련된 사회 이내에 그 개인의 직책과 연관된 associate with가 뭐야? 뭐뭐와 관련된이죠. 여기 which are가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뭐가 생략됐어요? which are. which are가 생략됐죠. 그래서 be associated with가 뭐야? 뭐뭐와 연관되다 관련되다죠. 예를 들면 부모와 아이는 연관되어진다. 특정 권리, 특권, 의무에 의해서. 특정 권리, 특권, 권리에 의해서. 부모들은 뭐뭐에 대한 책임을 진다. 아이들에게 삶의 어떤 기본 필수품을 제공하는 것이 책임되어진다. 즉 그것들이 뭐냐? 음식이나 옷이나 집, 의식주죠. 등등등, answer first 등등등. 이러한 기대는 너무나 강력해서 소댓이죠. 이러한 기대는 너무나 강력해서 그것들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 그것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은 안 될지 모른다. 부모를 취약하게. 뭐에 취약해? 소홀히 하는 거라든가 학대의 어떤 책임. charge가 뭐예요? 책임이죠. 책임에 취약하게 만든다. 교대로 교대로 아이들은 하도록 기대되어진다. 이때 as가 뭐만 대로, 부모가 말한 대로. 그래서 상호작용, 관계 이내의 상호작용은 기능이다, 기능. not only, but also. 뭐의 기능이죠? 얘는 독립적으로 쓰였어요. involved는 관련된 이런 뜻이죠. 과거분사 관련된 사람. 관련된 사람의 그 개인적 책임 뿐만 아니라 역할의 요구사항, 뭐와 관련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위? 스테이터스? 지위? 그들이 갖고 있는 지위와 연관된 어떤 역할의 요구사항의 기능이다 이런 얘기야. 아시죠? 주어는 관계 이내의 상호작용은 기능인데 그 기능은 이때 어부가 같이 걸리는 거야. 뭐뭐의 기능, 뭐뭐의 기능.
그 관련된 사람이 누구야? 아까 같은 부모나 자식. 관련된 사람의 개인의, 그, 개인의 뭐야, 이거. 성격. 아까 내가 뭐 다르게 해석한 것 같은데? 관련된 사람의 개인의 성격의 기능일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지위와 관련된 역할의 요구사항. 뭐 지위라는 건 뭐 부모로서의 지위, 그 다음에 자식으로서의 지위를 얘기하는 거죠. 그것과 관련된 어떤 역할 요구사항의 기능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잘 보시면 여기 보면 첫 번째 나도니 버루스에서 관련된 사람들이라고 있고요. 여기 밑에 것은 그들이 갖고 있는 지위와 연관된 요구사항, 역할의 요구사항 이렇게 대꾸를 이루는 겁니다. 관련된 사람의 개인의 성격. 이 성격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그 부모는 부모로서의 성격을 얘기하는 거고 자식은 자식으로서의 성격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TF라고 할게요. TF의 2005년 책 월드 이즈 플랫의 그 제목은 Be based on 뭐뭐에 기초한다. 이게 주어죠. 이게 동사고요. 그 믿음에 기초해. 그 믿음이라 하면 이거 동격이 되시겠죠. 이런 거 다음에는 세계화가 반드시 우리를 더 가까이 가져다 줄 것이라는 믿음. 그것을 해왔다. 하지만 그것을 해왔다는 건 뭐야? 그것은 뭘 가리키죠? 세계화를 가리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해왔다는 건 더 가까이 우리를 가져다 줬다 이런 얘기고요. 하지만 그것은 또한 영감을 줬어. 우리가 뭐뭐 하도록. 이건 뒷걸 읽어봐야죠. 인식되는 어떤 위협에 직면했을 때, 즉 재정위기라든가 테러리즘이라든가 어떤 격렬한 폭력, 그리고 난민, 이민, 뭐 증가하는 어떤 차이, 어디에서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 사이에서 이런 어떤 인식되어지는 위협과 직면되어졌을 때 사람들은 cling to 뭐뭐에 매달리다 이런 뜻이야. 더 타이트하게 그들의 그룹에게 매달린다. 그러니까 세계화를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그룹에게 매달리는 거야. 그 얘기는 뭐야? 그럼 답을 유추하면 장벽을 쌓게 되는 거죠. 더 이해합니까? 그러니까 그 WTO라고 해서 세계 무역기구라고 하고 얘들이 관세 장벽을 뭐 하는 겁니까? 없애는 거죠. 무역을 더 증진시키기 위해서. 이런 게 하나의 세계화의 대표적인 건데,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자기 취약 산업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무너지죠. 취약 산업이 무너지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다시 장벽을 세우는 겁니다. 설립자. 유명한 소셜미디어 회사의 설립자가 믿습니다. 대리하러. 여기 대신되어 있죠? 소셜미디어가 우리를 통합할 것이라고, 유나이트. 몇 가지 측면에서 그것은 통합해왔다 이런 얘기죠. 이해합니까? 통합해왔다. 이게 현저하려 같아요. has united를 줄인 겁니다. 하지만 그것은 동시에 목소리를 주었어. 그리고 조직의 어떤 능력을 주었어. 새로운 사이버 종족에. 즉, 새로운 사이버 종족에 어떤 목소리나 어떤 단체의 능력을 줬는데 그 종족들, 이때 후는 선행사 사이버 종족들을 가리키는 거죠. 이해가요? 근데 앞에 뭐가 있어? 서머브가 있으니까 몇몇 새로운 사이버 종족들입니다. 그 몇몇 사이버 종족들은 보냈어. 그들의 시간을 뭐 하면서? 퍼뜨리면서. 스펜드 시간 ING죠. 뭘 퍼뜨려? 비난을. 그리고 이때 디비전은 뭡니까? 비난과 분리를 퍼뜨리면서. 근데 원래 세계화는 통합을 의미하는 거잖아. 근데 그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비난하고 어떤 분리를 퍼뜨리는 겁니다. 그 WWW에. 심투가 뭐뭐처럼 보이던데, 여기 보세요. 뭐가 있습니까?
대어 비동사가 있죠. 대어이즈 대화가 뭐뭐가 있다는데 그 안에 뭐가 들어간 겁니까? 심트가 들어갔으니까 뭐뭐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죠. 그렇게 많은 종족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리고 그렇게 많은 충돌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들 사이에. 뭐만큼이나. 그 충돌이 있어 왔던 것만큼이나. 어떻게 해서 이거는 이제 뒤에 있는 에즈거든요. 에즈가 이제 뒤에 게 공통으로 걸리는 거예요. 뒤에 있는 에즈가 공통으로 걸리는 거고요. 뒤부터 해석하는 거예요. 있었던 것만큼, 있어 왔던 것만큼 그렇게 많은 뭐가 있고, 첫 번째, 종족이 있고, 있어 왔던 것만큼 그들 사이에 또 충돌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니까 과거에 지금까지 있어 왔던 것만큼 많은 종족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많은 충돌이 그들 사이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니까 통합됐다고 생각하면 하나가 돼야 되는데 세계화가 돼서 과거에 이제 통합되기 전에 이제 그 충돌과 많은 어떤 분화된 어떤 민족이라든가 국가가 있었을 거 아니야. 이제 그때 많은 국가와 많은 충돌이 있었던 거와 이전에 그랬던 것만큼 많은 종족과 많은 그들 사이에 충돌이 지금도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런 얘기야. 세계화가 됐지만 이해갔습니까? 네. 그것은 가능하다. 이 종족들이 공존하는 거. 이제 이그지스트는 존재하다고요. 코는 이제 공동이라는 뜻이야. 그래서 공존하다 이런 뜻이야. 세상에 공존하는 그러니까 이러한 종족들이 세상에서 공존하는 것이 가능할까? 어떤 세상? 우리와 그들의 개념이 남아있는 우리와 그들의 개념이 남아있는 어떤 세상에 이러한 종족이 공존하는 것이 가능할까? 이런 얘기야.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이제 말 그대로 우리고요. 그들은 남이죠. 얘가? 그러니까 우리와 남의 개념이 존재하는 어떤 세상에 이러한 종족이 공존하는 것이 가능할까? 이런 얘기입니다. 뭐 수사법이죠. 이제 의문을 갖는 거죠. 졸지 마세요. 다음이요. 사회 사이에 어떤 차이에 대해 초점 맞추는 것이 숨긴다. 더 깊은 현실을 숨긴다. 이런 얘기. 그들의 유사성은 더 크고 더 심오하다. 그들의 차이보다. 상상해라. 연구하는 것을. 두 개의 언덕을. 이미지는 이제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하고요. 뭐 하는 동안? 이거 뭐야? 10,000피트 높이의 고원 위에 서 있는 동안. 너의 관점으로부터 보여졌을 때 저기 빙이 생략되어 있고요. 분사구문이죠. 너의 관점으로부터 보아졌을 때 한 언덕은 appear to 300피트 높이인 것처럼 보인다. 그리고 다른 언덕, 두 개의 언덕 중 다른 언덕은 900피트인 것처럼 보인다. 이 차이는 크게 보일지 모른다. 그리고 너는 너의 관심을 초점 맞출지 모른다. 그 침식과 같은 뭐죠? 어떤 지역적인 힘이 설명하는 것. 그 차이에 대해, 크기의 차이에 대해. 다시요. 이 차이는 큰 것처럼 보인다. 그리고 너는 초점 맞출지 모른다. 너의 관심을 그 국지적인 힘, 그 지역적인 힘이
그 크기에서의 차이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것에 너의 관심을 초점 맞출지도 모른다. 그 국지적인 힘이라는 건 그 침식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한계가 높고 한계가 작아. 이해갔습니까? 그러면 얘가 왜 900이고 아니 예를 들면 900피트고 얘가 왜 300피트일까? 얘가 뭐 풍화작용이든 비든 뭐에 의해서 침식을 당했겠지.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 좁은 관점은 놓친다. 기회를. 어떤 기회를 놓치죠? 다른 것을 그리고 더 중요한 어떤 지략적 어떤 힘을 연구할 기회. 근데 그 힘은 뭐냐? 바로 뭘 만들어? 두 개의 매우 비슷한 산인 것을, 두 개의 매우 비슷한 산인 것을 만들었던 다른 더 중요한 지략적 힘을 연구할 기회를 놓치게 한다. 즉, 그게 바로 뭐냐? 하나는 1300pt의 높이고, 다른 건 1900pt의 높이야. When it comes to 뭐뭐에 관해, 인간 사회에 관해 사람들은 서 있어 왔어. 10,000피트의 고원에. 뭐 하면서? 허락하면서 뭐 사이의 차이야? 사회 사이의 차이를. 다시. 사람들은 10,000피트 고원 위에 서 있어 왔다. 허락하며. 사회 사이의, 이게 사회공사, 사회 사이의 차이가, 뭐 하도록? 더 압도적인 유사성을 숨기도록. 이게 목적 보호죠. 허락하면서. 또 이런 얘기네. 그러니까 10,000피트대는 고원 위에 서 있을 때 이쪽 언덕은 300피트고 이쪽 언덕은 900피트야. 그러면 이제 10,000피트 고원 위에서 서 있을 때 이거 3배 차이 나거든. 얘가 이 두 개를 비교하면. 이해합니까? 그래서 이 되게 국지적인 차이에 대해서 계속 뭔가 차이점을 찾아내려고 한단 말이야. 근데 얘들의 공통점은 10,000피트가 일단 10,000피트는 둘 다 공통점인 거야. 1300, 1900. 이해갔죠? 그러니까 차이점보다는 뭐가 큰 겁니까? 유사성이 더 큰 거죠. 이해합니까? 그래서 유사성을 더 숨기고 차이점을 더 부각시키는 어떤 그런 현상을 얘기하는 거다. 이런 얘기야. 읽어보니까. 그러니까 이 10,000피트 위에 고온에 딱 서 있을 때 하나는 300피트고 하나는 900피트다 이런 얘기야. 너의 관점으로부터 봐졌을 때. 이해합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10,000피트 위에서 보니까 차이점이 되게 큰데 3배나 나는데 알고 보니까 우리는 만이라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이런 얘기. 이해하셨죠? 다음이요. 이거 맞나요? 네. 유명한 스페인 속담이 있다. 말하는 belly rules, 배가 지배한다. 마음. 이것은 어떤 임상적으로 증명된 사실이다. 의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이다. 이런 얘기야. 음식은 어떤 최초의 마음이다. 뭐하는? 약을 통제하는? 즉 통제하고 있는 약이다. 아니구나. 음식은 최초의 마음을 통제하는 약이다. 이렇게 되는 거네. 끊긴 건지 알았더니. 음식이라는 건 최초의 마음을 통제하는 약이다. 우리가 먹을 때마다 every time 우리는 폭격한다. 우리 뇌를. 뭐를 가지고? 어떤 피스트는 잔치예요. 화학물질. 잔치와 같은 화학물질을 가지고 트리거가 야기시켜야죠. 어떤 폭발적인 호르몬의 어떤 연쇄 반응을 야기시키면서 근데 그 연쇄 반응은 직접 영향 끼쳐.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이. 무수한 연구가 보여줬다. 긍정적인 감정 상태가 뭐에 의해서 유도되어진? 훌륭한 식사에 의해서 유도된 긍정적인 감정 상태가 뭐 한다고? 뭐뭐 한다고. 그것은
야기한다. 본능적인 욕망을 뭐하고자 하는? 제공자에게 보상하고자 하는. 이것이 이유다. 집행부가 규칙적으로 결합하는 사업 모임을 뭐를 가지고? 식사를 가지고. 그리고 로비스트가 초대하는 이유야. 정치가들이 뭐하도록? 참석하도록. 리셉션에. 그리고 점심에 저녁 식사에. 그리고 어떤 이유야? 주요 국가 행사가 거의 항상 포함해. 뭘 포함해? 인상적인 뱅킷, 연회를 포함하는 이유이다. 처치는 불렀다. 이것을 dining diplomacy, 어떤 식사 외교라고. 사회학자들은 확인해왔다. 이러한 원리가 강한 동기를 가지고 있다고. 인간 문화의 가로질러. 그래서 항상 중요한 사람은 저녁 식사에 초대를 하죠. 그래서 뭐야 이거? 답이? 무수한 연구는 보여줘왔다. 좋은 식사에 의해 인듀스가 유도하다 이 뜻이요. 유도되어진 긍정적인 감정 상태가 강화시킨다. 어떤 수용, 아까도 이런 단어 비슷한 거 나왔었죠? 수용을 강화시킨다. 뭐하도록? 수용이 설득되어지도록. 어떤 수용이 설득되어지도록. 수용이 설득되어진다는 건 뭐냐면 낯선 사람끼리 서로 이제 마음을 열고 받아들여야 되잖아. 그 받아들이는 걸 수용성이라고 그래. 그 수용성이 설득되어지도록 강화시킨다. 이해갔습니까? 수용성이죠. 수용성 받아들이는. 훈련과 조건. 야구에 대한 집중하세요. 야구에 대한 훈련과 어떤 조건이 컨디셔닝은 조건이 아니고 우리 컨디션이 좋냐 나쁘냐 이런 얘기하죠. 몸 만들기 얘기하는 겁니다. 컨디셔닝, 몸 만들기. 아시겠죠? 훈련과 몸 만들기. 야구에 대한 훈련과 몸 만들기는 초점 맞춘다. 힘과 파워와 스피드와 퀵과 유연성을 디벨로핑, 발전시키는 것에 초점 맞춘다. 스트렝스와 파워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스트렝스, 파워. 스피드와 퀵니스의 차이는 또 뭔지 모르겠어요. 그냥 외울 때 같이 외워가지고 저도 모르겠습니다. 1980년대 이전 그 강화 훈련은 어떤 중요한 일부분, 그 컨디셔닝, 몸 가꾸기의 중요한 일부분이 아니었다. 야구 선수들에게. 사람들은 view A를 B로 써보다죠. 야구를 어떤 기술 게임, 테크닉 게임으로서 봤다. 뭐보다는 어떤 강화, 힘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레르덴이 뭐라고 했죠? 못 말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리고 대부분의 매니저와 코치는 보았다. view A as B처럼 see A as B 같은 거죠. 그 강화 훈련을 그 보디빌더를 위한 것으로 봤다. 야구 선수가 아니다. unlike 뭐뭐와는 달리 더 고립된 보디빌더 운동과는 달리 이제 고립됐다는 얘기를 왜 썼냐면 이게 단체 운동이 아니죠. 혼자 하는 거죠. 운동 선수들의 그 운동 훈련은 동사인가 봐요. 트레인. 운동 선수의 그 운동은 훈련에 as possible이 뭐죠? 가능한 몸무게죠. 가능한 많은 근육 그룹과 기능들을 훈련시킨다. 동시에. 답 3번이죠? 뭔가 이상하죠? 그들은 두려워했다. 웨이트리프팅, 그 역기 같은 거 드는 거죠. 그리고 빌딩이 큰 근육을 만드는 것. 이것이 야기할 거라고. 선수가 유연성을 잃도록. 그리고 방해할 거라고. 그 재빠름과 어떤 올바른 어떤 기술을. 오늘날 그런데, 도는 그런데죠. 그 전문가들은 이해한다. 그 강화 훈련의 중요성을. 그리고 만들었다. 그 강화 훈련을 게임의 일부분으로 만들었다. 이런
야구 선수들보다는 이제 타자들에게 해당되는 게 좀 많죠. 타자들이 조금 조금 살을 키우고 웨이트를 많이 하죠. 그래서 홈런 장타를 치려면 이제 보통 홈런을 치기 위해서 그런 게 많고, 근데 옛날에는 이제 씨름 선수들이 조금 호리호리하고 그런 선수들이 많은데 지금은 거의 체중으로 가죠. 기술보다는. 그래서 씨름이 인기가 없어진 이유가 그거죠. 기술이 아니라 체중으로 가는 시대가 돼서 인기가 없는 거죠. 다음이요. 작은 요청을 만드는 것. 사람들이 받아줄. 그것이 증가시킬 거야. 기회를, 어떤 기회? 더 큰 요청을 받아들일 기회. 나중에. 처음부터 큰 요청을 하면 거부감이 있고요. 작은 요청을 이제 받아들이게 하고, 그 다음에 큰 요청을 하는 겁니다. 몇 번이에요, 그 다음에? 빕니까? 예를 들겠죠. 네. 판매원이 요청합니다. 당신이 그 퍼티션, 청원서에 사인하도록. 뭐 하기 위해? 동물에 맞선 어떤 잔인함, 크루얼티, 잔인함을 예방하기 위해. 이것은 매우 작은 요청이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다. 판매원이 요청한 것을. 예로 갈게요. 이후 판매원은 너에게 물어본다. 네가 흥미가 있는지 없는지. 어떤 잔인함이 없는 화장품, 잔인함이 없는, 후리가 없는이죠. 잔인함이 없는 화장품을 사는 것에 흥미가 있는지 없는지. 그들의 가게로부터. 기분에 일반적으로 이제 뭐뭐서 고려하면 이렇게 해석이 되죠. 그 사실을 고려하면, 즉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전 요청, 프라이어가 이전이죠. 이전 요청에 동의했다는 사실. 청원서에 사인하는 그 사실을 고려하면 그들은 더 뭐뭐 할 것 같다. be likely to가 뭐뭐 할 것 같다죠. 화장품을 구매할 것 같다. 그들은 make purchase, 구매한다. 그러한 구매를 한다. 뭐 때문에? 판매원이 이용하기 때문에. take advantage of가 뭐야? 뭐뭐서 이용하다죠. 인간의 경향, 성향을 이용하기 때문에. 어떤 성향이죠? 바로 일관성 있는, 그들의 말과 행동에 일관성 있는. 먼저 얘기했단 말이야. 나 그 동물 보호하는 거 좋아요. 이렇게 내뱉었거든. 그러면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나는 일괄적인 사람이다. 일관된 사람이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조금 비싼 화장품을 사달라고 요청했을 때 사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람들은 일관성 있게 되고 싶어 한다. 그리고 계속 yes라고 말할 거야. 만일 그들이 이미 그것을 한번 말했다면. 이해갔습니까? 이해하셨죠? 많은 연구가 보여주었다. 사람들의 건강과 많은 연구가 보여주었다. 사람들의 건강 그리고 어떤 주관적인 행복이 영향받는다고. 어떤 윤리적 관계? 에스닉, 민족적 관계. 민족적 관계에 의해서 소수 민족 그룹의 어떤 멤버들, 일반적으로 in general 그 멤버들은 가지고 있다. 더 형편없는 건강의 어떤 결과를 그 다수의 그룹보다. 그 다음에 A로 갈까요? B로 갈까요? 하지만 그 차이는 남아있다. 뭐 할 때조차. 분명한 요소, 뭐와 같은 사회 계층이나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과 같은 분명한 요소가 통제되어질 때조차 그 차이는 남아있다. 그 차이가 뭔데? 소수민족은 더 건강이 형편없고 그 다수민족은 건강하다는 그 차이가 여전히 남아있다고. 언제조차. 사회 계층과 의료 서비스에 대한 어떤 접근과 같은 분명한 요소가 통제되어질 때조차. 그러니까 소수민족에게도 의료 서비스를 접근시키고, 이해합니까? 그렇게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수민족이 건강이 더 안 좋다 이런 얘기야. 그만 줘라. 이것이 시사한다. 지배관계, 지배적인 관계가 그들 자신의 영향을 끼친다. 이거 무슨 뜻이죠? have effect on 영향 끼치다라고 배웠죠, 옛날에. 오온이니까 자신의, 그러니까 지배적인 관계가 그들 자신의 영향을 끼친다. 그 사람들의 건강에. 지배관계가. 어떻게 그것이 사실일까? 케이스는 사실이다 이런 뜻이야. 어떻게 그것이 사실일 수 있을까? A로 갈게요. 한 가지 가능한 대답은 스트레스이다. 다수의, 멀티플이 뭐야? 다수의 생리학적 연구로부터 우리는 안다. 뭐야, 이거, 우연한 만남? 누구와의? 다른 민족, 인종, 범주의 멤버와의 우연한 만남. 다시. 다른 민족적, 인종적 범주. 그러니까 만약에 아시아계인이라면, 아시아 계통이라면 흑인이라든가 백인을 얘기하는 거야. 다른 민족적, 인종적 그 범주의 멤버와의 우연한 만남. 그리고 컴마는 부연 설명이 더 있으나 많아. 상대적으로 안전한 환경에서조차 어떤 실험실에서의 상대적으로 안전한 환경에서조차 그 멤버들이 야기에 스트레스 반응을 이해합니까? 그것을 우리는 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우리는 압니다. 다른 민족적, 인종적 범주의 멤버와의 우연한 만남. 인카운터가 주어야 우연한 만남. 우연한 만남은 야기한다. 스트레스 반응을. 어디에서조차? 상대적으로 안전한 어떤 환경에서조차. 실험실에. 그 소수민족의 어떤 그 개인들은 뭐 소수민족, 소수집단을 얘기하는 겁니다. 마이너리티는. 소수민족, 소수집단. 소수민족이라든가 소수집단의 개인들은 갖고 있다. 더 많은 우연한 만남을. 다수집단이라든가 어떤 다수와의 어떤 개인과의 어떤 우연한 만남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것이 뭘 가리켜? 위치가 가리킨 게 선행사가 뭐야? 다수야? 아니면 만남이야? 만남이겠지, 인카운터. 근데 그 많은 만남 그 각각이 주어요. 그 많은 만남을 할 때마다 그 많은 만남에 각각이 야기한다. 그러한 반응이 뭔데? 스트레스 반응인 거야. 내가 이제 아시아 소수민족이야. 근데 90%가 백인들이야. 그러면 이게 내가 아시아 사람 한 번 만날 때 백인들 9번 만나는 거거든. 그럴 때마다 스트레스 받는 거야. 저 새끼들이 나한테 해야 하지 않을까? 밤에 흑인들 아시아 사람 하나인데 흑인이 9명이야. 뭐 밤 됐어. 그럼 무서운 거야. 저 새끼 총을 쏴줄까봐 나를. 이러한 효과가 아무리 사소할지라도 아무리 작을지라도 그 빈도수가 증가시킨다. 전체적인 스트레스를. 그리고 그것이 앞문장 전체를 가리키죠. 설명한다. 뭐를? 그 개인의 건강의 어떤 단점의 일부분을 설명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갔습니까? 다음이요. 영화에서 초점을 얻는 것은 쉽다. 감독이 가리키는 거야. 카메라를 가리켜. 이때 S는 이게 뭐야? 지점을 가리키죠, 지점. 그들이 청중이 바라보았으면 하고 원하는 곳 무엇이든. 합니까? 그래서 포인트에시죠? 포인트. 바크에서 뭐야, 바크에. 뭐뭇을 향해 짓다야. 포인트에서는 뭐뭇을 향해 가리키다고. 배웠어요? 에이멧, 뭐뭇을 겨냥하다라고 배웠었죠? 옛날에 에이멧. 그래서 이제 뭐뭇을 향해 겨냥하는 걸 가르칩니다. 전치사 에시. 다시요. 감독은
카메라를 단지 가리킨다. 그들이 청중이 바라봤으면 하고 원하는 것 무엇이든지. 클로즈업, 뭐 땡기는 걸 클로즈업이라고 하죠. 그리고 슬로우 카메라 샷은 뭔지 모르겠어요. 느린 근접 촬영이래. 그것은 강조할 수 있어. 그 킬러의 손을. 그리고 그 등장인물의 짤막한 그 응시, 그 죄책감에 대한 어떤 짤막한 응시를 강조할 수 있다. 이해합니까? 무대 위에서 초점은 훨씬 더 어렵다. 청중이 자유롭기 때문에 뭐 하는데? 보는데 그들이 보고 싶은 곳 어디든지. 그러니까 감독은 여기를 봤으면 하는데 뭐 연극 같은 데서 걔 청중이 저 예쁜 여배우를 보고 있다 이런 얘기야 말하자면. 그러니까 이제 영화 같은 경우는 강제로 프레임을 이쪽으로 돌리거나 감독 의도대로 돌리는데 연극 같은 데는 쭉 펼쳐 있잖아. 주인공이 막 여기서 막 되게 중요한 대사를 외우고 있는데 저 끝에 있는 어떤 여자애가 예뻐. 거기 나오는 엑스트라가. 그럼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답은 3번이야? 무대 감독은 얻어야 된다. 관중의 관심을. 그리고 이때 디렉트가 방향되어지게 하는 거야. 아까 포인트하고 똑같은 거야. 이렇게. 그들의 눈을 방향되어지게 해야 돼. 어디로? 특정 장소로 또는 배우로. 이해합니까? 스팟은 지점 장소죠. 이것이 되어질 수 있어. 뭘 통해? 조명을 통해, 의상을 통해, 그 다음에 뭐 광경을 통해, 목소리를 통해, 움직임을 통해. 초점이라는 것은 얻어질 수 있어. 단지 뭐함으로써? 스포트라이트를 어떤 배우에게 놓음으로써. 스포트라이트 알죠? 어두운데 동그랗게 해서 누구 비춰주잖아. 스포트라이트를 놓아줌으로써 배우에게. 그리고 배우를 가짐으로써. 이거 인 레드는 뭐 빨간색을 입을 이런 뜻인 것 같아. 인이 뭐뭐서 이분이거든요. 빨간색을 입은 배우를 가짐으로써. 또는 그 밖의 사람들은 회색을 입게 함으로써. 그러면 이제 주인공은 돋보이겠죠. 또 시킴으로써 한 배우가 움직이도록 뭐 하는 동안 다른 배우들은 스틸이 뭐야? 움직이지 않느니라는 형용사예요. 여전히가 아니라 움직이지 않느니라는 형용사예요. 두 가지가 있어요. 형용사. 움직이지 않는 조용한. 움직이지 않고 조용한 상태로 남아있게 하는 동안. 모든 이러한 기법은 빠르게 끈다. 청중의 관심을. 누구에게? 배우에게. 이해합니까? 그 배우는 누구야? 감독이 초점 맞춰진 상태로 있었으면 하는 배우. 감독이 원한다. 그 배우가 초점 맞춰진 상태로 있기를. 목적격이니까 배우가 원한다. 이게 목적 없는 것 같고 초점 맞춰진 상태로 있도록. 이게 목적보호 같아. 원태 목적격 관계되면서 하는 거야. 이해갔습니까? 이해갔죠? 하나 남았냐? 39, 40, 41, 42. 40개, 41이 없어. 34? 39가 없다고? 남은 게 39랑 40. 이건 다 뭐야? 당신은 그 표현을 들어봤을 거야. 첫인상이 중요하다, 많이. 매너가 중요하다죠. 삶은 많은 사람들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지 않아. 뭐 할? 좋은 첫인상을 만들어줄. 그것은 결정되어졌어. 이승 가주오. 데디아가 진주오. 뭐가 결정되어졌어? 단지 몇 초 걸린다는 것이. 어떤 누군가가 또 다른 개인을 평가하는데 이때 디터민은 결정하다는 거 말이 안 되죠? 디터민이 결정하다 말고 또 뭐가 있죠? 알아내다 하지. 알아내다. 그러니까 데디아가 알아내줬어. 이렇게 해야 돼. 아시겠습니까? 결정하다는 중학교 이후로 잘 안 나오는 것 같아. 고등학교 때는 더 알아내다가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아. 그러니까 데디아가 알려줬다 이런 얘기야. 데디아가 뭐냐? 테이크는 시간이 걸리다 필요로 하다라고 있고 시간이 나올 때는 시간이 걸리다라고 하는 게 낫고 그 외에는 다 필요로 하다니까 필요로 하다를 외우는 게 더 좋아.
그것은 단지 몇 초가 필요하다. 누군가가 다른 개인을 평가하는데 이것은 주목할 만하다. 눈에 띈다 이런 얘기야. 어떤 리크루트먼트는 뭐냐면 리크루트는 신병 모집 또는 신입사원 모집을 얘기해요. 신입사원 모집 과정에서 주목할 만하다. 근데 그 과정은 뭐냐? 관계부사가 꾸며주죠. 최고의 리크루터가 예측할 수 있어. 어떤 방향을. 최종 결정에 대한 어떤 후보에 대해 그들 자신을 소개하는 몇 초 이내에 그들 자신을 소개하는 몇 초 이내에 후보자에 관해 오니 뭐뭐에 관해죠. 후보자에 관해 최종 결과, 이벤츄얼은 결국 최종적인 이런 뜻이잖아. 그러니까 최종 결과의 어떤 방향을 예측할 수 있다. 그래서 후보자의 CV가 밑에 뭐라 나왔어? 이력서는 레주메라고 하죠. 좀 레주메. 이력서는 말해. 지식이라든가 능력을 말할지 몰라. 하지만 그들의 외모나 소개가 말할지 몰라. 뭐뭐에 대해서. 업으로 뭐뭐에 대해서요. 조화의 부족. 그다음에 두려움. 형편없는 상호작용 기술에 대해서 말할지 몰라. 그러니까 이력서 자체는 지들이 쓴 거잖아. 지들이 똑똑하다고. 알았지? 그래서 거기서 지식이라든가 능력을 말하는데 오히려 그들의 외모, 그날 딱 면접할 때 입고 온 그 외모라든가 소개가 말해줘. 조화 부족. 뭔가를 말하는데 뭔가 빠진 거야. 그리고 두려움. 그리고 개인 상호 간의 기술. 다 5번이야? 네. 이러한 방식으로 빠른 판단. 그것은 나도니 볼서가 이제 세미콜론을 많이 대체가 돼. 고용 문제에서 빠른 판단이 이게 뭐 관련 있는 말고 넬러번트가 유의미한 이거 저번에 우리 할 때 배웠어. 유의미한 뿐만 아니라 의미가 있다는 얘기지. 유자가 있을 유자니까 무의미한은 반대니까 의미가 없다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동등하게 적용 가능해. 애플리커블이 뭐야? 적용 가능한 단어 많이 외워야 돼. 다음 싸움이야. 사랑과 관계에서 그러니까 관계 문제에서 매력가 문제죠 여기서. 사랑과 관계 문제에서 중요하다가 아니라 명사로 문제야. 데이트에서 멋진 누군가와 그 멋진 누군가는 누구야? 아마 트랙다운? 네가 몇 달 동안 찾아낸 페인스테이킹 공들여서 그 미묘한 것, 그 입냄새, 배드 브레스, 주름진 옷과 같은 그 미묘한 것이 망친다. 너의 고상한 노력을 찾아내야 된다. 페인스테이킹리는 공들여서 페인스테이킹리 다음에 마지막 문제. 어떤 제품에 관해 똑같은 양의 할인에 대한 인식이 달려있다. 그 관계와 뭐의 관계야? 최초 가격과의 관계에 달려있다. 가격에 의존한다. 다시 한 제품에 관해 오니 뭐뭐에 관해야 똑같은 양의 할인에 대한 인식이 최초가, 시작가에 관한 관계에 의존한다. 한 연구에서 응답자는 제시되었다. 보통 구매 상황이 제공되었다. 그 사람은 이런 거 딱 나오면 이제 거의 과거분사죠. 상황 속에 놓여진 사람이야. 어떤 상황 속? 계산기. 근데 그 계산기는 $15의 비용이 나가는
계산기 15,000원, 17,000원, 15달러의 비용이 나가는 계산기를 구매하는 상황 속에 놓여진 그 사람들이 해서 이게 주어졌다 퍼스넌스 발견했다 이게 동사입니다. 그 소매상으로부터 판매자를 벤더라고 그래. 판매자로부터는 전면구니까 필요가 없고 파운드아웃은 뭐뭇을 발견한다 이게 목적어야. 데디아를 발견했다. 똑같은 제품이 이용 가능하다는 거. 다른 가게에서 20분 떨어진. 그리고 프로모션은 이제 홍보 가격이에요. 홍보 가격. 프로모션이 홍보하다거든. 홍보 가격으로 10달러의 홍보 가격으로. 그러니까 얼마가 더 싼 거야? 5달러가 더 싼 거지. 이 경우 68%의 응답자가 결심했어. Make One's Way는 나아가다야. 어디까지? 그 가게까지 나아가겠다고 결심했어. 살아가겠다 이런 얘기야. 뭐 하기 위해? 5달러를 절약하기 위해. 두 번째 조건에서 근데 그 두 번째 조건은 뭐야? 포함해. 재킷을 사는 것을 얼마짜리? 125달러짜리. 응답자가 말해줬어. 똑같은 제품이 이용 가능하다고. 한 가게에서 20분 떨어져 있는. 그리고 비용이 120달러 나간다고. 이번에 단지 29%만이 말했어. 그들이 더 싼 재킷을 살 거라고. 이건 큰 차이가 아니죠. 125달러에서 120달러는 큰 차이가 아니죠. 4%, 3%도 안 되겠죠. 그 차이가. 두 경우에 제품은 5% 더 싸. 하지만 첫 번째 경우 그 가격에 그 양이 뭐야? 할인 가격을 얘기하는 거지. 할인 가격은 그 전체 가격의 3분의 1이야. 두 번째 경우에 그 할인 가격은 전체 가격의 25분의 1이야. 무엇이 다른가? 디프가 다르다지.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주어네. 그러니까 what이 나오면 뭐 의문사일 경우가 있지만 대부분 한 90%는 관계대명사이기 때문에 주어 목적어 보호로 쓰이는 걸 알고 있어야 돼. 10번 보세요. 이 두 가지 그 상황에서 다른 것은 그래서 얘가 주어져. 바로 가격의 정황이야. 구매 가격의 정황이다. 이해갔죠? 이해합니까? 그 구매 가격의 정황이라는 건 시초가가 시초가 대비 할인가가 몇 프로냐 이런 얘기야. 할인가가 시초가 대비 몇 프로냐 이런 얘기죠. 그래서 할인에 똑같은 양, 아까 할인에 똑같은 양이 5달러지. 네. 할인에 똑같은 양이 주어졌을 때 구매 상황에서 할인의 어떤 가치야? 상대적 가치겠지? 상대적 가치. 이해합니까? 이 5달러는 절대적 가치잖아. 네. 근데 그 퍼센티지는 무슨 가치야? 상대적 가치지. 아까 3분의 1이냐? 25분의 1이냐? 그 상대적 가치가 영향 끼친다. 어떻게 사람들이 그 가치를 인식하는지. 이해하죠? 네. 답은 몇 번? 4번. 4번.